일석이조 상가주택투자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하나의 투자를 통해서 두 개의 그 기대 효과를 바란다는 건데,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저는 지가 상승,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월 현금흐름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서 보통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은 둘 중에 하나를 좀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지가 상승,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 대신 이제 월 현금흐름은 되게 작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뭐 토지도 비슷한 형태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뭐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가 상승보다는,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 상승보다는 월 현금흐름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꼬마 빌딩 자체도 지금 보면 수익형이라기보다는 강남 건물이라든지 서울의 핵심 지역 같은 경우, 올건센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익률 자체가 2% 3%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월 현금흐름의 창출은 거의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자 내고 거기다가 이제 세금 내고 하면 거의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상가주택은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는 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대개 40평, 50평 되는 토지를 핵심 지역의 역세권 5분 내에 잡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5분 내에 지가가 떨어지는 데가 서울에 특히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10년을 놓고 봤을 때, 장기로 봤을 때 그 이의 비핵심 지역은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두고 가면 자산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전제해서 아실 거고요. 그리고 상가주택을 하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위에 원룸 같은 게 5평 원룸이 서울의 비핵심 지역 같은 경우도 월세가 한 70만 원씩 요즘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NI, 그러니까 평당 임대료 보면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거는 강남에 정말 청담이라는 핵심 지역에 이면에 오피스 같은 경우도 그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주택 같은 게 임대를 놓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청담에 만약에 내가 신축을 했는데 오피스로 했다 그러면 평당 15만 원의 임대를 주고, 근데 땅값은 1억 2억이야. 근데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면 지역 같은 경우에 핵심 지역 아니고 이제 뭐 동작구라든지 뭐 강동구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5분이라도 3천만 원 이하에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토지에 뭐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 샀는데 이 임대가는 강남의 오피스랑 똑같아. 그러면 수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서 특수한 경우에 보면 내 자기 자본 투입률 수비했을 때 뭐 8%, 10%까지도 지금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더라도 일정 부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월 현금 흐름이 창출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아파트 투자를 강남에 투자해서 10년 투자해서 2배 해서 20억이 40억 됐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2배 올랐다고 해도 연평균 수익률을 따지면 10%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강남 이외에 상가주택을 신축해서 막 7%, 5%, 6%의 월 현금으로 찾아. 그죠? 그러면 일단 5%씩 계속 수익을 얻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2배가 아니더라도 반만 올라도 우리는 강남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강남이 10년 뒤에 2배, 3배가 될 거라는 보장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은퇴를 앞두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아파트를 가져가시고, 그런 부분도 좋지만 결국에는 아파트는 내가 보유하는 과정에서는 들어오는 게 거의 미미하거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보유세를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엑시시 돼야지만 이제 수익을 얻는데, 상가주택은 보유하는 중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일석이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사업 규모를 정하는 부분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업 규모라는 게 결국에는 매도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뭔가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했을 때 최종의 엑시스는 매도인데, 매도했을 때 그 시장에서 적절하게 매수하는 어떤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가주택 같은 경우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 뭐 100억, 200억, 300억도 충분히 소화를 하지만, 사실은 뭐 그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면 소화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이 한 20억대에서 30억대 정도가, 아무래도 각 비강남권에서는 아파트 팔고 뭐 그걸 가지고 자기 시드로 해서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사업 규모를 정해서 그 사업에서 이제 추가 수익을 얻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해서 이제 규모를 정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강남권 그 송파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4, 50억 정도까지 보고, 그 위에 강남이나 이런 쪽은 뭐 리미스 그렇게 정하지 않고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사업 규모 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얼마나 그런 거를 받아낼 수 있냐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20억, 30억 정도 만약에 된다 그러면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토지가 한 40평 내외 정도에서 뭐 건물을 100평 내외에서 신축을 한다는 그 정도 규모로 만드는 걸로 이제 정하고요. 강남이라든지, 강남 같은 경우는 뭐 말씀 나눴지만 한 100평, 200평 정도 좀 규모가 돼야지 수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사업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핵심 선정 단계는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핵심 입지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정부가 밀어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강남을 밀어줬기 때문에 강남이 된 거지. 강남 예전에 20년, 30년 전만 해도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의 핵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정부 개발 계획,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오세훈 시장이 중점적으로 있는 개발 계획을 보고,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서울은 이제 3도심이 중요하잖아요. 강남,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이제 사대문 안이 이제 3도심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 거점이라든지 뭐 그런 거점으로 해서 개발되는 부분에서 위주로, 그러니까 강북 쪽에서 봤을 때는 용산이라든지, 서쪽으로 봤을 때 이제 마곡이라든지, 그리고 강동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송파, 문정, 또는 이제 강동, 천호, 뭐 이런 그런 쪽에 어떤 서울시가 중심으로 삼겠다라는 거 위주로 들어가면 무조건 불패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거기가 핵심 지역 입지 수밖에 없고, 거기에 모든 그 교통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모든 게 그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게 계획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보고요. 근데 이제 그런 핵심 지역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최우선적인데, 우리 시드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저는 핵심 지역에서 반경 10km를 되게 중시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상가주택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근생으로 한다면 그 근생은 그 입지 지역마다 그 지역 자체에도, 강남면 자체에도 막 상권이 엄청나게 나눠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상가주택에서 주택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봤을 때는 10km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10km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역으로 갔을 때도 뭐 한 10분 내에 충분히 이제 환승하지 않으면 갈 수 있고, 차를 가더라도 30분 정도 크게 막히지 않으면 갈 수 있으니까 통근이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경 10km 내에 핵심 지하철 위주로, 역세권 위주로 찾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찾으면 분명히 그 지역 내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시드로 할 수 있는 토지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주로 저는 선정을 합니다. 적정 임대료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근데 사실은 저는 항상 전문가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 가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매매를 하는 부동산이 제일 잘 알고,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매하는 전문 부동산이 그 지역의 가치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급매다, 아니다, 저평가돼 있다, 고평가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임대도 저는 임대 전문 부동산이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신축하는 지역에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을 섭외를 하고, 그 섭외해서 이제 그 부동산을 제 건물에 같이 보면서 평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층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를 읽어봐서 조언을 구해서 임대가를 산정을 하고요. 그 산정해서 협의해서 맞춰서 이제 임대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